금양의 기준은 뭐 문자 매매 사인을 한번 쭉 보시죠. 뭐 금양 기준에 자 금양의 누적 수익이 523%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수익보다 더 높죠. 높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우리는 편입해서 쭉 가져가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이니까 차익 실현하고 더 높게 샀다라고 한다면 뭐 누적 수익보다 낮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더 높습니다. 더 높다라고 해서 하는 게 옳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 이후에 10월 이후에만 기준을 잡으셔도 10월 13일 이후에 이제 그 10월 28일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10%의 비중을 19,000원 전후 또 10월 28일 날 19,700원, 10월 28일 날 23,300원. 그럼 합산해서 얼마? 2만 원에 10%. 10월 28일 날 2만 원에. 그렇게 해서 25,050원 찍은 거예요. 25,050원. 그럼 25% 수익이야 그거만. 응? 부럽지 않으세요 이거? 그리고 10월 31일 날의 기준에서의 흐름, 또 11월 1일, 11월 2일의 흐름. 11월 2일에 34,550원 거기에서부터 차익 실현의 범위 설정. 추가 목표 주가 32,000원 훌쩍 넘겨놨으니까 고점 대비 1.5에서 3% 밀리면 차익 실현 하시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월 3일과 4일에는 거래가 없었어요. 11월 3일과 4일에 거래가 없어서 편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기준에서 편입의 기준이 문자가 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저걸 안 잘라놓은 것 같네요. 자, 7월 25일, 26일 상한가, 10월 13일, 10월 28일 상한가, 그리고 10월 28일, 31일, 11월 1일, 11월 2일까지의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3일, 4일에는 변동성 거래대금이 없어서 둔화, 그리고 7일날 다시 12.75%의 강세. 근데 투자 경고 들어가 있습니다. 경고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투자 경고 예고가 돼 있어요. 투자 경고에 해당이 되면은 거래 정지가 들어가죠. 투자 경고는 34,550원 종가로 넘기면 투자 경고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그 금양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은 야 콩고 갔다며 협상하러 그 결과 내놔요 빨리 계약하고 온다면서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주가에 반영됐느냐? 주가에 반영이고 뭐고 실체가 없는데 뭐 콩고에서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쳐도 결론적으로 콩고에서 계약을 해요. 그것이 바로 뭐 실적에 연동되거나 100% 성공을 보장하거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매 기준을 잡아드렸고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고 위험고지 부분을 해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양의 주식수가 7월 말까지도 5천만 주가 안 됐습니다. 4,960만 주. 지금 5,800만 주, 800만 주 이상 증가했어요. 그 증가하는 사이에 이렇게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이야기를 한 거고 원통형 배터리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발됐다라고 하는데 삼성, SJ, LG에너지솔루션에 이어서 세 번째 이것이 상용화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경쟁력은 있느냐 그런 거 확인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월 25일 날 그 보도자료 내놓고 이틀 연속 상한가를 이끌어냅니다. 전환사채 행사하기 전에 뭐 일부러 땡겨 놓은 건지. 그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접어들면서 다른 쪽은 폐배터리, 세비캠, 성일하이텍, 코스모와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전부 다 8월 17일 이후에 폐배터리 테마로 강세를 떴는데 얘는 그냥 2차 전지 기준으로 막 올려요. 그러다가 뭐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9월 6일 날 재탕 3탕의 보도자료 나오죠. 그 누가 뿌립니까? 회사 차원에서 뿌리겠지. 결론적으로 대차 이제 그 원통형 배터리 개발 그 내용을 포함해서 변동성이 또 나온 겁니다.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까지. 그러나서 10월 12일 날 콩고 민주공화국 만원호 광산 개발 MOU 체결. 근데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외무부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단 말이에요.
콩고와의 우리와의 그 수교 관계 자체가 이제 조금 그 위험 국가로 좀 분류되나 보더라고요. 그 콩고가 조금 치안이 조금 안 좋은 건지.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회 공시까지 요구가 됐죠. 그러니까 12일 날 발표를 하고 12일 날 시간을 상한가하고 그리고 10일 날 야간 교육에서 기준 거래량 1,500만 주인가요? 설정해 드리고 그리고 13일 날 갭 상승 이후에 상한가. 기준 거래량은 이제 맨 처음에 7월 달에는 1,000억이죠. 그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1,000억의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범위. 응? 거래대금 치상이 20일 전후에 놓여져야 되기 때문에 1,000억을 설정한다. 그게 7월 22일이에요, 이게. 이게 금요일이고 25일 날 금양도 1,000억 터져야 된다 했는데 예쁜 공대님이 10시 반에 금양. 그리고 4시간 만에 상한가. 그게 여기 이 자리 6,200원에 금양. 거래 터져 있죠. 1,000억을 훌쩍 넘기는 거래입니다. 그러고 나서 7,170원 상한가. 지금의 주가는 34,550원까지 왔어요. 8월, 9월, 10월 3달 조금 넘는 기간에 500% 이상이 올라온 겁니다. 이 주가로 따지면은 28,000원 올라온 건가요? 28,000원? 응? 400% 이상? 500% 가까이? 예. 결론적으로 이날 25일 날 상한가 못 잡았으면은 뭐 그 다음날 기준에 2천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5% 기준에서 움직일 때도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리고 바로 상한가 수익도 낼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육을 안 받아서 25일 상한가도 놓치고 26일 상한가도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8월 달에 여러분들 선배들 이렇게 수익 내실 때 이건 놓치지 말았어야죠. 응? 자체 매매가 됐든 윤정도가 매수행을 드렸든 마찬가지입니다. 9월 5일, 6일, 7일, 9일, 8일 몇 프로? 12%, 19%, 13%, 26% 오를 때 또 26% 오른 이후에 차익 실현할 때 왜 그걸 놓치세요? 응? 피존 선생님께서도 금양을 이렇게 좋아라 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다 놓치셨어요. 응? 다 놓치시고 비중 조절 놓치시고 뭐 방산에 막 43% 들어가 계시고 똑같은 2차 전지여도 금양은 이제 시가총액 2조까지 올라와 있는데 시가총액 1조 깨지고 거래대금 둔화되어 있는 코스모 화학 쪽에 마이너스 뭐 23%라고 그러셨나요? 그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VVIP 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예? 결론적으로 남들은 이제 이렇게 금양 17% 수익입니다. 또 9월 8일 날 윤정두가 14,600원에서부터 9월 8일입니다. 이때가. 여기 편입하신 분들 21,000원대 찍고 26,000원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 축하드리고요. 현재가 재편입 안 합니다. 왜? 연휴가 있고 연휴 치는 다음 봅시다. 종가는 17,000원대 끝났고 연휴 끝나고 16,000원이 이탈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뻗어 올라갔죠. 그래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그 꺾임의 흐름에 차익 실현을 못 하시고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냅뒀더니 죽더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냅뒀더니 잘못되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냥 막연히 이 회사 좋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00만 주가 추가 성장이 될 정도로. 그러고 나서 주가를 땡기는 거 보면은 뭐 운전 잘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꺾이게 되면은 또 꺾이는 흐름만큼의 그 무서운 흐름. 다시 얘기해서 최근에 위메이드도 변동성이 나와요. 그 위메이드가 얼마 땡긴 거냐면은 위메이드가 시가총액 8천억에서 7조 5천억까지 땡긴 거예요. 8천억에서 7조 5천억. 작년 하반기부터 어마어마하죠. 작년 하반기. 8조 내에서 8천억에서 7조 5천억 땡기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 당시 기준에 뭐 위믹스라든가 또 성장성에 대한 개념 이런 기준에 맹신을 하다 보면은 고점을 차익 실현 못 한다는 거예요. 금양도 회사가 좋다 나쁘다의 영역을 떠나서 펀더멘탈적으로 저평가가 아니고 또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주의를 하면서 대처해야 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는 게 힘드시면은 당연히 같이 가셔야 되는 게 옳다. 어찌됐건 10월 13일입니다. 이날 상한가 간 날이에요. 14% 강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의 설정? 왜? 14% 강세가 아니면 거래가 안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거래가. 응? 1시까지 벌써 1100만 주 터지고 상한가인 거죠. 그럼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렇게 차익 실현, 그리고 10월 28일 날 재편입. 잘 보세요. 10월 28일 날이 19,750원, 그리고 2350원의 편입입니다. 둘 다. 그죠? 7.77%까지도 편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1차 VI, 그러고 나서 2차 VI, 그러고 나서 상한가. 그러고 나서 상한가. 이게 문자 사인이에요. 아까 매직 계산기 뒤에 하얀색으로 나온 게 그게 다 문자 사인이라고. 또 상한가에 차익 실현하는 기본 원칙. 그 여러분들 선배분들, 응? 요거 날짜 잘못됐네 요거. 그죠? 날짜 수정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이 금양이라는 종목으로 어찌됐건 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잡아내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26일, 28일이잖아요. 28일인데 우리 직원분들 업무가 많으니까 정신을 못 차려. 여기 보면 28일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확대해서 보세요. 28일 날 24,450원, 28일 날 24,450원.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합니다. 그렇게 해서 28일 11시 22분. 27일이 아니라 28일. 이거는 이제 2시 35분. 매직 계산기는 이걸로 상한가 25,050원.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상한가에서도 차익 실현을 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차익 실현하는데 28일입니다. 28일 상한가 수익. 28일 당일 하루에 저 상한가 수익. 당일 하루에 상한가 수익. 이걸 왜 놓치시냐 이거예요, 이런 걸. 응? 10분 본 교육해드리고 5분 본 교육해드리고 그러나서 31일, 1일, 2일 이 3거래일 동안 또 15%씩 막 변동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3일, 4일은 거래가 없었고 그리고 11월 7일 날 9시 4분에 33,300원에 불기둥 마사님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가요? 12% 이상 33,000원대 훌쩍 넘기죠. 근데 시초가가 29,150원이고 저가가 마이너스 4%대까지 그래서 28,350원 찍고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29,000원대 초반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응? 그렇게 해서 1시 36분에 요게 문자 사인으로 저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자 사인으로. 31,700원의 편입.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33,300원의 편입. 라이브 방송에서는요. 그 이전에 편입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다의 기준. 그러면 떳떳하게 과금하시고 이 수익을 잡아내시는 게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밤마다 새벽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갈등하시고 그 다음날은 또 자포자기하고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간 밑으로 꼬꾸라진다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이 나 꽁꽁 묶였어요. 다른 데서 묶여가지고 내가 움직이지를 못해. 그럴 때일수록 오셔서 갖고 계신 종목 싹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수익 내시라는 얘기예요. 금양의 10분봉에서 편입을 하실 수 있는 위치 설정 범위가 당연히 여기죠. 개장초부터 이걸 왜 못 사요? 시초가 음봉 떨어졌다가 확 돌릴 때 시초가 넘길 때 편입인 거고 여기서 무조건 편입인 거죠. 여기서. 그러나서 33,300원 여러분들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셨고 그리고 다 놓쳤어? 그럼 고점에서부터 이제 뭐 차익 실현 그리고 바닥 직전 저점에 대한 인식 잡히고 여기서 편입 요 정도 편입 여기까지 편입 그리고
22,100원 고점 넘길 때 편입. 이게 결론적으로 계속 편입 구간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찍고 다시 이제 꺾인 그 흐름이 되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강도 있게 좀 또 들어왔어요. 엄청난 규모는 아니다 할지라도, 뭐 1% 가까운 0.8% 이렇게. 그래서 편입 물량의 경우 오버나이트 기준을 설정 잡은 겁니다. 시가총액 2조 이상, 2조 수준이고, 변동성이 확장돼 있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요, 잘 보세요. 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월봉으로 잡아드렸어요. 그냥 금양입니다. 대박이에요. 좋아요. 끝. 이게 아니라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있어서의 월봉 지금 잘 보세요. 저 높이만큼 올라간다. 라고 돌파 갭에 대한, 급증 갭에 대한 교육을 다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10월 28일 날 상한가 가는 날, 월봉의 급증 갭의 목표 주가는 27,000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날 10월 28일 날 25,050원을 찍습니다. 상한가. 근데 이 10월 28일 날 2시 35분에 월봉의 목표 주가가 27,000원입니다. 다들 손가락질 하죠. 상한가 가서 25,050원 찍는 종목. 우리가 개장 초에 19,000원대에 사고 그 전날 얼마? 18,000원대에 이렇게 사던 종목을 27,000원, 9,000원 오른다, 50% 오른다 그러니까 코웃음 치죠. 근데 바로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10월 28일 이후에 11월 2일 날 뭐라고 올려드려요? 27,000원 넘겼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잘 보세요. 요 그림이 이게 10월 28일입니다. 월봉. 이게 11월 딱 들어서면서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목표 주가 27,000원 다 넘긴 거고 45,000원을 설정. 퍼센테이지 기준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45,000원까지의 목표 주가가 거래가 수반되면 움직일 수 있다. 또 장악형의 기준. 상승 장악형의 기준 주봉으로 중간에 한번 파란 색깔 박스 차익 신호에 대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 나서는 또 장악형의 기준에 또 매수하냐. 저거를 왜 놓치냐 이거지. 상승 장악형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든 맨날 보시든 이 그림의 기준이 아닙니다. 변동성의 이해, 거래량의 이해, 그리고 편입 구간의 설정. 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이 똑같은 자락에 나와요. 25,000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35,000원.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35,000원. 주봉상으로. 대박이죠. 일본 기준에서는 마찬가지. 일본 기준 상승 잉태 확인형. 상승 잉태 확인형. 거기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선입견 갖고 여러분들이 막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입견 갖고 금량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못 올라갈 것이다. 혹은 얘네들 뭐 홍보이자까지 나와서 엄청난 세일즈를 하니까 폭등이 나올 것이다. 안 돼요. 결과적으로 당일의 거래량 거래대금과 또 프로그램에 연동된 수급과 이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놓고 보시면서 대처하는 그 기준점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트들 얼마나 이쁩니까? 일본 기준의 상승 장악형의 초록색으로 박스를 쳐드렸잖아요. 확정이 안 돼 있다라고 해서. 근데 이것이 넘겨졌단 말이에요. 일본 기준에. 넘겨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상승 장악 확인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그 패턴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패턴에서 상승 장악 확인형의 이 패턴에서 꺾인다면, 꺾여서 내려간다면,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손절을 했다가 다시 되돌려서 올라간다? 재편입의 기준을 잡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장악형이 떴죠. 장악형이 뜨고 거래량이 터져서 장악형이 떴어. 그 다음 주에 못 움직여. 근데 손절 범위는 아니야. 차익 실현 범위도 아니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거래량은 다소 밋밋해 보이지만 거래대금이 수반된 거예요. 거래대금 수반하고 또 그 다음에 양봉 터지고
상한가 이후에 단기간에 90%의 폭등이 나오면서 흐름이 된 거예요. 10월 전체로 따지면은 15,000원에서부터 더블 이상이 난 거예요. 10월 이후에만 더블 이상. 이런 수익을 왜 놓칩니까? 교육 조금만 받아도 되고, 교육이 어려우면 문자 나간 거 보셨잖아요. 응? 문자 나간 거 다시 보여드려요. 10월에만 앞부분 다 빼고 그냥 10월 중순 이후에, 응? 10월 28일 상한가 가기 직전에, 응? 얼마에 있나 이때 기준이 18,900원, 19,000원 전후, 19,000원 전후만 하더라도 6,000원 올라오고 6,000원. 16,000원, 19,000원 전후면 16,000원. 16,000원 올라서 19,000원 전후에서 16,000원이면 거의 한 80%, 90%? 8, 90% 올라온 거죠. 이 수익을 왜 놓치고 엉엉엉 울고 내일장에 이런 종목을 편입을 해서 나도 이런 장 내일장에 편입을 해서 나도 진짜 좀 떵떵거리면서 소고기 좀 맛있는 거 좀 사 먹고 싶다. 어? 지금 11월 1일 한우데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하루만 파는 게 아니에요. 며칠째 기획 행사를 한단 말이야. 어? 툭불 라인, 어? 소고기 좀 드세요. 소고기 좀. 결론적으로 이러한 수익 범위들을 주린이 달자선에 보세요. 28일 이후에 28일날 금양 22.95 상한가에 그러고 나서 10월 31일날 또 수익, 그 다음날 또 수익, 또 수익, 그러고 나서 7일날 또 수익. 이렇게 짧게 좀 어찌 보면 짧게 끊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가더라도 정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훼손이 될 때, 무너져 내릴 때 주린이 달리자님 같으신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최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응? 나중에 되면은 야, 나 어깨에서 팔고 싶어요. 거짓말쟁이들 최고점에 팔고 싶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응? 결론적으로 최고점에 파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라니까. 저렇게 되면 지나고 나면 저게 최고점이 됩니다. 지금은 덜 먹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 밑에 있잖아요. 밑에 나 좀 살려주세요. 뭘 그렇게 맨날 살려달라고 그러나? 응?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다면은 바로 전화하셔서 바로 가입을 하세요. 내일 당장부터 포스코 케미칼 바로 볼 건데 포스코 케미칼처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지속하는 종목에서 수익 좀 내시란 말이야. 10월 한 달에 40% 수익이야. 10월 한 달에. 그런 수익 다 놓치고 지금에 와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금양 같은 종목 주세요. 줄 테니까 들어오시라고. 공짜로 주면 안 돼요? 공짜로 드릴게. 어? 뭐 살까요? 현대차, 하이닉스, 하나솔루션, 카카오뱅크, 한국항공우주. 거기서 거래가 유지되고 양봉인 종목만 들여다보면 끝나요. 그러면 또 그런다. 나 혼자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혹은 또 다 오른 거 왜 주냐? 혹은 왜 안 좋은 종목 주냐? 또 이래요. 그게 지난달에 포스코 케미칼 오픈해드릴 때, 그게 지난달에 2달 전에 에코프로 오픈해드릴 때, 그게 7월 이후에 금양 매매 사인 잡아드릴 때, 그게 삼성 SDI 10월 21일 날 드렸을 때, 그게 LG화학 지속적으로 갖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 샀던 종목군들인 거예요. 응? 결론은 거기서 다 대박이죠. 이제 포스코 케미칼 보고 LG화학 볼 겁니다.